이게 이제 김정은 휘하에 있는 장성택이었죠. 이게 못난 이인입니까? 예, 장성택이었죠. 위세를 너무 많이 부리고, 그 이번에 그 북한에서 나온 이 판결문이라고 하는 그것, 뭐 다 우리 방송에 다 나왔지 않습니까? 네. 보면 온갖 얘기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아, 그거 뭐 사실이 예. 아닐 수 있죠, 뭐. 아니, 근데 어차피 보면 비워서 숙청하는데 예, 다리를 다 꼬고 내고 앉은 하는 거 것부터 이 근성근성 박수를 친 것부터 사실은 근성근성 박수 쳤다고 죽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이제 여러 가지 핑계를 삼는 건데 그만큼 많이 위세를 부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온갖 얘기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 우리 그 첩보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 얘기들을 우리가 지어낸 얘기가 많아요. 저는 이번에 참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특히 우리 탈북자 그룹들 내가 참 나하고 가까운 분들이 많으니까 내가 이 말 조심을 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오늘 내가 솔직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이게 소위 고급 공무원들, 고급 이 지도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들이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마치 북한 전문가인 것처럼 온갖 해설을 하고, 그리고 정의를 내린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럴 것입니다. 지금 내가 요사이 종편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지금. 지난 한 일주일 동안 장성택이 처형됐다는 뉴스가 터지고 나서부터 이 종편들 뉴스를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이게 너무 좀 심한 것 아니냐. 심지어 이술주와 장성택의 관계설부터, 나도 처음에 이게 장성택이가 실각당했다 했을 때 내가 이 자리에서 잘못 얘기를 했죠. 실각당할 리가 있겠느냐. 맹석이 고모부인데. 그건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사회에서는 정당한 추론입니다. 그 다음날 실각당했어요. 예, 그 얘기하고. 그런데, 뭐, 우리 방송을 없이 보고, 네. 죽여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처형이 안 됐다는 설도 있어요. 또. 그런 루머도 또 나오잖아요. 네, 그 설도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 지금 이 방송에서 특히 탈북자들을 동원해서 그 속에 소위 고위직으로 고위직의 자제니 뭐 이런 분들은 이런 분으로 넘어왔다는 분들. 왜 넘어왔는지 내 얘기 들어서 다 압니다. 중국에서부터 여자 관계로 쫓겨서 넘어온 분들도 있고, 예? 실제 북한 고위사회는 전혀 모르는 분들이 여기 와서 마치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그것이 여과 없이 우리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면 우리 정책이나 우리 사회 분위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요. 난 우리 언론이 좀 자제를 하고 그분들도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 우리 정보 당국에서 나온 얘기 아니면 가급적 좀 자제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실제 그리고 우리 정치인들도 또 문제가 있어요. 정보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보고를 하는 내용, 공개를 해도 됩니다 하는 것 말고 다른 쪽으로 자기들이 확보를 한 내용을 기자들을 불러서 마구마구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기관총 사살설 같은 것은 네. 확인되기 전에 우리 정치인들 입을 통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네. 예? 저도 사실 그분이 들었던 거와 거의 동시에 내가 그 얘기를 다른 쪽으로 들었는데 그런 얘기는 확인 안 된 상태에서 방송에서 아니 신문에서 얘기를 해버리면 이건 큰 문제가 생기죠. 심지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김정은이가 장성택이 친 것은 우리 남쪽 언론 때문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은? 그 장성택이가 2인자고 이게 우리가 죽인 거네, 그러면 언론이, 한국 언론이. 이를 남한 언론에서 계속 퍼뜨리려니까 김정은이가 떨어지니까 기분 나쁘죠. 태령에도 곧 죽겠는데, 그러면? 예, 글쎄 그러니까 우리가 또 여기서 또 쿠데타설 계속 어제도 뉴스 나가고 그런 걸로 내가 아는데. 그런데 이번에 그럼 김정은이가 그거 볼 때, 뭐야 또 이거는 근거를 확인해와라 다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어제 17일 날 이제 2인자가 과연 누구인가 확실히 증명은 됐죠. 이 최용해가 확실히 2인자 노릇을 했는데 저는 그게 얼마 가겠느냐 싶어요. 문자 그대로 사실은 어제 우리가 주목을 할 사람들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설주, 김경희. 이술주도 주목을 받아야 되지만은 지금 조직 부부장 지낸 사람하고 그 다음에 국가안전보위부 부장 김원웅이 하고 또 한 사람이 누구죠? 조직 조현준. 조원준이. 이 당 조직 지도부 부장이 누군지 압니까? 당. 당 조직 지도부 김경희. 김경희.
제1부부장이 아까 조은준이 네, 있잖아요. 조은준. 예. 조- 김경입니다. 예. 김경희가 아닙니다. 김경이 아닙니까? 김정은이가 네. 겸임합니다. 아, 맞아. 김정은이가 겸임. 조직 부장을 겸임하죠. 조직 부장은 그만큼 핵심입니다. 네. 그리고 북한에서 사람들이 주목을 안 하는데 국가보위안전부, 국가안전보위부죠. 네, 부장. 지금 김원웅이 있는 거 이번에 그 장승택이 재판에서 처형했다는데 거기가 핵심 포스트예요. 지금 김정은이가 들어오고 나서 제가 브리핑 받았던 자료는 그렇습니다. 나는 이게 추측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브리핑을 받습니까? 예, 내 다른 쪽으로 브리핑을 좀 받았는데 아, 예. 그 두 라인에 김은홍이하고 조은준이죠. 네. 이 두 자가 나는 이번에 단상에 주석단에 쫙 앉아있거든. 앉아 있었습니까? 야, 그래 당연히 앉아있죠. 나는 이 자들이 핵심이 아니냐. 이제 새로 떠오르는 실세들이 아니냐. 난 그렇게 보고 그렇다면 참 내가 불안하게 여기는 것이 김은홍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현재까지 분석된 자료를 보면 이 참 추측하기 감당하기 힘든 자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아, 강성. 예, 상당히 강성이라는 거죠. 예? 물론 그 사람이 이 군대를 장악한 건 아니니까 뭐 군대에 대해서 어떤 힘을 가지겠느냐마는 우리로 치면 국정원장이죠. 예, 이게 상당히 이제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 북한이라는 것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겠느냐. 이 우리가 이제 보수와 진보가 있다면 북한은 강경파, 온건파가 있는 건데 지금까지는 장승택의 라인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박봉주 내각총리, 네. 예, 그리고 노두철입니까? 네. 예, 다 이 장승택 라인이 아직까지 살아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얼마 갈지 모르죠. 얼마 갈지 모르죠. 하나, 둘씩 숙청하겠죠. 예, 박봉주는 그 지난번에 정치국 회의 때 눈물까지 흘리면서 예, 이제 장승택을 질타를 했단 말이에요. 둘이 친한 사이. 예, 제가 보니까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으로 보입니다. 네. 예. 근데 얼마나 가겠느냐? 그 우리가 확실히 믿을 정보는 딱 하나입니다. 국정원 그리고 정부 공식 기구에서 내어놓는 그 정보. 예컨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어제 얘기를 했죠. 1월 중순에서부터 3월 초순까지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걸 국방부 장관이 함부로 얘기하겠어요? 국정원이라든가 소위 그 우리 NSC 예하에 있는 여러 첩보들이 전부 다 모여서 종합평가대에서 나오는 자료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도발설을 얘기를 했다면 그건 굉장히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에 일면 헤드라인으로 그걸 깐 신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1월에서 3월, 그러니까 한미 키 리졸브 훈련이 있는 키 3월 리졸브 이전. 훈련은 이제 3월 초순인데 그 이전에 도발할 것이다. 3월 중순까지 북한이 도발할 것이다. 네. 그것이 국지전 도발일지 전면전 도발일지 물론 전면전은 아니겠죠. 전면전을 하면 자기들이 소멸된다는 것을 자기들도 압니다. 그러면 국지전 도발 같으면 최소한 또 서해. 나 서해가 나 제일 취약하다고 보고. 백령도에 삐라 뿌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무덤덤해지는지 명색이 일국의 국방부 장관이 적이 침공한다 그런 것을 오늘 어제 예고를 해주는데 오늘 신문 일면 헤드라인에 그걸 깐 신문이 없다. 그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오늘 아침 신문을 가만히 보면서 어제 주석단 바뀐 거 전부 다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전부 다 오늘 신문에 북한으로 다 도배를 했습니다. 아침 헤드라인에. 우리 국방부 예. 장관 이야기는 예, 그건 헤드라인에 없고. 빼고 북한에 이제 뭐 최영래가 뭐 어떻게 됐다, 이술주가 어떻게 됐다, 김정은이가 어떻게 됐다, 전부 다 어제 12월 17일 날 김정일이가 죽은 지 2년째 되는 날 아닙니까? 어제 그런데 그 묘지, 그거에 이제 태양궁지나라 그러죠. 응? 김정일 2주기 추모식을 생중계 여러 방송에서 하는 것도 그 추모식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 2주기 그냥 지들 기념식 하는 건데. 아니까. 우리 얘기 왜 네. 추모식입니까? 아니까. 예. 그 표현을 좀. 그 추모, 걔는, 그쪽 북한에서 그쪽 얘기하는 추모식. 추모대. 그때는 예.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됩니다. 이른바 추모식. 추모대. 김정일 예. 추모대 우리가 생중계 막 하는 것도. 그 왜 태양궁지라 한지 알아요? 김일성하고 김정은은 태양입니다. 북한에서는. 그렇죠. 일자가 영생하는 태양이에요. 네. 두 태양입니다.
이 김일성이는 아버지고 아, 그럼 광은 궁전 이름을 어머니고. 여기서 우리가 태양궁전이라고 안 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글쎄, 그거는, 그래서 이제 네. 태양궁전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그 유치한 이름들이에요. 네. 태양궁전이다. 그 묘지거든요. 네. 묘지. 거기 올라갈 때 이슬주가 팔짱을 끼웠어요.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그걸 어떻게 보셨어요? 김정은의 이슬주가, 팔짱을 예, 꼈다. 올라갈 때 옆에서 팔짱을 딱 끼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는 그래서 의미죠, 한 뭐. 예. 4, 5부간다. 얼마나 이것이 딱 연출된 겁니까? 난 참 대단한 연출이라고 봐요. 어차피 그 동영상은 전 세계로 나갈 거란 말이에요. 응? 지금까지 김정은이는 잔인하고 잔혹하고 자기 그 고모부를 기관총으로 쏘아서 얼굴로 다 박살내버리고 화염방사기로 다 태워버린 천하의 공포정치의 마왕 이것으로 딱 비쳤는데 이거 젊은 레이디가 다 팔짱을 끼고 아주 부드럽게 계단을 밟아 올라가는 그 모습이 전 세계에 비쳤단 말이에요. 북한이 지금 그렇게 연출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아마 그 모습 보면서 이 김정은에 대해서 이 감정이 한 90% 정도 나빠져 있었다면 10%로 살짝 내려왔겠죠. 그런 효과는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안보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너무 전체가 우리 사회 전체가 너무 무덤덤한 것 같아요. 워낙 이 안보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서 무덤덤한 것 같으면 또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92년도 아마 동아일보에서 한 여론조사일 겁니다. 이 흡수통일에 대한 지지도를 물으니까 우리 국민들 82%가 찬성을 했습니다. 근데 3년 전에 흡수통일에 대한 지지를 하니까 딱고 10분의 1인 8%가 찬성을 했죠. 그런데 그건 뭘 의미하는지 압니까?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삼국통일할 때 그 당시 신라가 가장 강했습니까? 삼국 통일을 할 때는 신라가 가장 이 사회 통합이 돼가 있고 정비된 나라였죠. 그러니까 가장 예. 부자고 군대가 가장 제대로 된 군대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부패하지 않았고요. 네. 김유신, 이 김춘추 시대에는 최소한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고구려가 더 강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때도? 고구려는 그때는 상당 부분 부패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강대국이죠. 아, 신라보다는. 강대국이었죠. 나는 지금 신라가 강대국이었으면 당과 손을 잡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하지만 이 국력 전체를 보면 고구려가 워낙 크고 고구려는 당을 견제하느라고 신라 쪽은 미처 제대로 챙길 수도 신경도 안 썼죠. 챙길 여유도 없었죠. 백제 신경은 하나, 썼지만 백제 여유가 하나 없었죠. 무너뜨리는데도 신라 힘으로 못 무너뜨리지 백제가 않습니까? 백제가 어느 정도 힘을 가졌으면 네. 이 신라가 결코 그렇게 이 삼국 통일까지 나가지 못했을 건데 백제가 너무 부패를 했어요. 백제가 저는 그렇게 그 역사를 읽습니다. 아무리 부패해도 신라가 1대1로 승부해서 못 이길 상대였거든요. 그건 이제 역사가들이 그래서 당하고 어찌됐든 합쳐서 백제를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건 역사의 사실이죠. 당과 연합하는 것도 사가의 눈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지 않습니까? 그걸 아주 좋게 좋은 전략으로 평가하는 역사가도 있고 또 한편 그 당시에부터 우리의 주체 그걸 잃었다고 보는 어떤 그런 이 시각도 있고. 네, 변호사님은 어떻게 봅니까? 당과 연합한 걸 아주 좋게 글쎄요. 봅니까? 저는 지금 우리 나는 역사에 대해서는 이기백 선생의 한국사 실론, 그걸 많이 읽었는데, 이 한국사 실론에는 이 삼국 통일에 대해서 어떤 이기백 선생님이 어떤 특유의 평석이 없어요. 다만, 이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루었고, 이 신라 중심의 역사관은 가지고 있죠. 쭉 읽어보면 우리가 통일신라 이래서 하는 것도 사실은 신라 중심의 얘기거든요. 네. 일부에서는 왜 신라가 왜 다 통일했느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국 통일이 완전한 통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대동과 이북 다 뺏기지 그렇게 않았습니까? 다들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 우리가 완전히 통일됐다는 것은 그러면 조선시대 와서 세종대왕 때 압록강과 두만강을 완전히 회복했을 때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게 따진다면 북한도까지 다 우리가 그렇죠. 다 만약에 고구려가 아직도- 그 당시 통일했으면 우리의 땅이 엄청났겠죠. 아직도 우리는 수복을 다 못하고 있죠. 네. 간부 지방 다 우리 땅인데. 나는 요새 그런 생각을 하얼빈도 우리 또 땅. 말이 오늘 또 이상한 데로 가는데 네. 나는 대마도만 보면 화가 납니다. 다 우리 땅인데, 그거. 예, 부산에서 50km 떨어져 있고 일본에서는 3배가 떨어져 있습니다. 네. 이승만 대통령이 대마도를 돌려달라고
공식적으로 일본에게 요구한 게 5번이에요. 네. 예, 그런데 이 대마도는 성종 때까지만 하더라도 완전히 우리의 땅이었거든요. 네. 그걸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이가 배 타고 오면서 거기 거류항으로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 막부에서도 자기들 섬이라고 얘기를 못했어요. 막상 자기들 섬이라고 한 것은 메이지 유신 들어와서 대마도주를 일본 왕의 사촌으로 봉하고 백작으로 봉했죠. 비로소 대마도가 일본 섬이 되어버린 겁니다. 도대체 우리 선조들은 뭘 한 겁니까? 뭘 한 거예요? 나는 그래서 대마도를 보면 참, 제가 자란 부산에서는 제 고등학교 창으로 보면 대마도가 맑은 날 보입니다. 저 섬이 우리 섬인데, 그래서 사실 이 대마도를 보면 우리 대마도를 만약에 계속해서 우리 땅이라고 주장했다면 지금 일본이 감히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하겠습니까? 당장 진짜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데 당장 일본이 오늘 참. 아베 신조가 독도를 앞으로 홍보만 해서 안 된다. 이걸 우리 자기들 땅이라고 하는 다케시마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전략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날씨 예보한다는 그런데 거 아닙니까? 우리 외무부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또 이런 방구도 안 하죠. 그 말해봤자 뭘 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NSC를 만들잖아요. 나는 이제 앞으로 NSC가 우리 국가의 안보의 정말 중심 타워가 하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번에 북한 문제 터지니까 통일부 하는 말 다르고 국정원 하는 말 다르고 국방부 하는 말 다르고. 국방부 하는 말 다르고 이게 뭡니까 중구난방으로.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마 거짓말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NSC를 만들겠다. 그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는 NSC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네. 난 그거 잘한다고 봐요. 그 NSC는 있어야 됩니다. 있어서 이 김장수 국방부실장이 그 자리를 맡든지 네. 아니면 다른 분이 그 자리를 맡든지 안보실장이 맡아야죠. 앞으로 박 대통령이 결심을 하시겠죠. 네, 비서실장급인데요. 뭐. 예. 그래서 그 자리를 맡아서 제대로 우리 안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국가 안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컨트롤 타워가 구성이 돼야 된다. 네. 그리고 정보도 거기서 창구가 일어나야 되겠다. 네.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무슨 말을 하고, 또 그러면 그 다음에 국정원장이 하는 말이 또 다르고, 통일부 장관은 북한 정보를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자기가 얘기를 합니까? 자,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결론 넣도록 하겠습니다.